안녕하세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한국 최초의 암 서버 기업 액세스랩 주식회사를 맡고 있는 대표 유명환입니다. 저희가 암 서버 관련된 온라인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준비한 가장 큰 이유는 현재 해외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부분의 클라우드 기업들은 굉장히 발빠르게 암 서버를 기반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부분들도 있고 또 암 서버라고 하는 조금 기술 쪽을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ARM이라고 하는 게 뭔지는 다 아실 건데 대부분 다 휴대폰을 생각하다 보니까 휴대폰에 있는 똑같은 CPU만 생각하다 보니 암 서버에 대한 오해가 좀 많습니다. 실제 서버 전용으로 만들어진 암 서버는 암 서버에 들어가는 칩은 모바일 우리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암 칩과 다르게 메모리 대역폭 자체도 2배 이상 높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잘 안 알려져 있다 보니까 또 잘 모르시다 보니까 오해를 하시는 것들이 좀 많아서 더 늦기 전에 우리나라가 점점 더 클라우드 쪽이 많이 좀 뜨고 있고 클라우드 관련된 기업들이 보다 더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려면 물론 우리나라 내부의 경쟁도 심해지겠지만 사실 클라우드만큼 나라와 지역을 이렇게 구분하지 않는 비즈니스도 거의 결국 세계와 경쟁해야 되는데 하루라도 빨리 이 좋은 암 서버라고 하는 기술들을 가지고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저희가 조금이라도 더 일조하는 그래서 우리나라에 스마트폰이나 IoT 쪽 모바일과 IoT는 굉장히 많이 앞서 나가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 암 서버 관련된 기술은 매우 낙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태계 조성에 조금이라도 일조하고자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 암 서버 관련된 온라인 세미나를 왜 준비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온라인 암 서버 세미나를 어디까지 끌고 나갈지 그 전체적인 소개를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저희 암 서버 세미나 제목을 뭘로 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영어로는 암 서버 아나토미, 암 서버 해부학이라는 이름으로 지어보았습니다. 먼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림은 실제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를 꽉 채우고 있는 인텔 서버 내부 구조입니다. 사실은 인텔 서버는 하는 일도 많고 굉장히 고가의 제품이지만 컴퓨터 구조학적으로만 보면 사실 매우 심플합니다. 여러분들이 늘상 사용하시는 스마트폰에 비해서도 매우 심플해요. 잘 그림 보시면 자, 중앙에 CPU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가 있죠. 그 다음에는 PCI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PCI 슬롯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카드, GPU 카드 꽂는 그 슬롯이 CPU를 공유하고 있는 PCI 익스프레스 버스 슬롯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외에는 더 이상 서버에는 가질 만한 게 없죠. 그리고 서버라고 하는 제품은 여러분들이 눈앞에 있는 노트북, 데스크탑, 스마트폰과 다르게 내 눈앞에 있지 않은 제품입니다.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컴퓨터는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이상이 생기면 바로 조치가 가능하죠. 근데 인텔 서버 같은 이러한 서버라고 하는 제품들은 우리 눈앞에 있지 않습니다. 저 멀리 데이터 센터나 특정 공간에 있다 보니까 우리 눈앞에 바로 없으니 문제가 생겼을 때를 그때 바로 알 수 있을 만한 방법을 별도로 만들어 줘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BMC, 베이스보드 매니지먼트 컨트롤러라고 하고 이 관련된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이를 직접 개발하는 데가 매우 드뭅니다. 안타깝게도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직접 서버를 개발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직접 서버를 제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헤쳐나왔는지 어떤 부분들이 중요한지를 이제부터 앞으로 여러분들께 조금
실제 해부하듯이 하나하나 설명드리고자 이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간단하게 암 서버가 뭔지를 보시려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슬라이드의 이 인텔 서버에서 CPU만 ARM 칩으로 바꿨다고 보시는 게 매우 간단한 설명입니다. 보시면 인텔 서버와 ARM 서버는 큰 차이는 없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메모리, 그 다음에 네트워크 카드나 GPU 카드들을 꽂는 PCI 익스프레스 버스 슬롯, 그 다음에 서버는 우리 눈앞에 없으니까 원격 관리하기 위한 BMC, 그렇죠? 다만 ARM 서버에 들어가는 칩은 서버 전용으로 설계된 ARM 칩이고, 그 다음에 인텔 제온 같은 인텔 서버 칩은 서버 전용으로 설계된 인텔 칩이라는 차이만 있는 거죠. 그래서 서버 구조가 사실상 칩 자체의 내부 구조는 다르겠죠. 내부 구조가 다른 또 하나의 이유는 인텔 서버 같은 경우는 통합관리 칩이라고 해서 다양한 주변 장치들을 통합적으로 제어하는 칩이 들어가는데, ARM 계열의 칩은 워낙에 다양한 주변 장치들을 제어하는 로직들이 칩 내부에 많아서 그런 칩이 별도로 필요 없기 때문에 구조가 인텔 서버보다 더 심플하고 굳이 말하자면 그래서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데요. 어찌됐든 큰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ARM 서버를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해드리고자 세미나를 준비했으니까 앞으로 많이 이쪽 관련된 부분들에 좀 궁금하신 분들은 잘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ARM 서버가 그러면 어느 정도로 해외에서 많이 쓰길래 그래서 이 세미나를 준비했느냐라고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실제 ARM 서버가 전 세계에 처음 등장한 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무려 2009년도에 칼세다라고 하는 기업이 처음 등장하면서 ARM 서버라고 하는 개념이 그때 시작이 됐고, 그때 그 칼세다라고 하는 칩을 가지고 HP에서 문샷 프로젝트로 한번 진행했는데 그 제품 자체는 출시되진 않았습니다. 연구 개발만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사용됐던 칼세다라고 하는 이 ARM 서버 칩을 만들려고 했던 이 회사의 칩은 가상화 같이 서버에서 꼭 필요한 기능이 하드웨어적으로, 즉 칩에서 지원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능이 많이 낮아서 서버로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진정으로 서버에 쓸만하게끔 성능 좋은 칩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게 어플라이드 마이크로라고 하는 회사가 2012년도에 내놨어요. 그런데 이때에 무언가 본격적인, 그리고 여러분들이 클라우드 하면 가장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인 오픈스택도 이 서버 전용 암칩인 어플라이드 마이크로라는 회사의 엑스지니언 칩을 지원하기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굉장히 큰 반향이나 이런 부분들은 진행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클라우드가 붐이 일면서 전 세계 클라우드의 넘버원인 아마존이라는 회사는 ARM이라는 칩을 잘 사용한다면 우리 클라우드 내부 인프라의 운영 비용을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2015년에 안나푸르나 랩스라고 하는 ARM 칩을 설계하는 회사를 인수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칩에 대한 연구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2018년 11월 달에 열렸던 아마존의 매년 한 번씩 열리는 가장 큰 개발자 행사인 리인벤트 행사에서 아마존이 서버 전용으로 설계된 암칩, 그 중에서도 ARM이 인텔에 비해 다소 불리했던 부분들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ARM 네오버스라고 하는 아키텍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떤 식으로 극복을 했고 해결했는지는 제가 나중에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이 ARM 네오버스라고 하는 서버 전용 아키텍처로 ARM이 별도로 만든 이 아키텍처로 가장 먼저 출시한 그래비톤이라고 하는 칩을
아마존이 직접 투자해서 만들었고 그 칩을 가지고 역시 아마존이 직접 개발한 ARM 서버를 가지고 2018년 11월 달에 처음으로, 전 세계에선 처음으로 메인 클라우드 서비스에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2018년 11월이었어요. 지금부터 대략 한 5년 전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리고 전 세계 넘버 2는 어딥니까? 맞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라고 하는 클라우드가 작년 2022년 9월 1일 날짜를 기준으로 전 세계의 애저 클라우드에 역시 ARM 서버 기반의 인스턴스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런칭했습니다. 구글도,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도 작년에 ARM 서버 기반의 클라우드를 런칭했고요. 오라클도 작년 4월인가요? 조금 더 일찍 ARM 서버 기반의 클라우드를 런칭해서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클라우드 쪽에 일하시는 인프라 개발자들은 사실 ARM 서버에 관련된 얘기를 듣고 있기는 했고 알고는 있었습니다. 또 간접이든 직접이든 경험해 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물론 지금 이 세미나를 발표하고 있는 저조차 저희 회사가 2011년부터 ARM 서버를 개발하면서 제가 관련된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떠들었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라도 ARM 서버는 알고 있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조금 진지하게 그리고 정말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시기는 아마존이 2018년 11월 달에 ARM 서버 칩과 ARM 서버 기반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런칭하고 나서 2년 뒤에 전 세계적인 컴퓨팅 관련된 뉴스에서 가장 큰 센세이션 중에 하나였던 애플이 맥북에 들어가는 칩을 자사에서 설계했던 ARM 칩, M1이라고 하는 칩으로 전부 다 대체하기 시작했다는 게 아마존이 처음에 ARM 서버를 발표한 2년 뒤였습니다. M1 칩은 M1 칩이 들어간 애플의 맥북 때문에 전 세계 컴퓨터 사용자들이 ARM 칩에 대해서 이전에 모바일 혹은 IoT로만 생각했던 칩을 이제 컴퓨터에 써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걸 이제 직접 피부로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클라우드를 쓸 때는 원격 접속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사실 피부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애플의 맥북 같은 경우는 직접 내가 사서 맥북을 쓰는 와중에 얼마나 발열이 되는지, 근데 성능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내 허벅지 위에 맥북을 올려놓고 예를 들면 비디오 인코딩이나 개발을 하는데도 전혀 뜨거워지지 않는 걸 느끼면서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올해 있었습니다. 물론 실제 소식은 작년에 발표를 했는데 실제 실물, 칩이 발표된 건 올해 5월 말에서 6월 첫째 주, 사실은 매년 6월 첫째 주에 대만에서 컴퓨텍스라고 하는 컴퓨터와 서버 관련된 가장 큰 국제 전시회가 매년 열리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기존에는 온라인으로만 열리다가 올해 처음으로 오프라인으로 열렸었고 이때 엔비디아에서 애플의 맥북은 랩탑용, 즉 컴퓨터나 데스크탑용 칩을 ARM 칩으로 만들었다면 엔비디아는 서버용의 ARM 칩에 GPU가 내장된 원칩인 그레이스 하퍼를 발표합니다. 애플의 서버 형태인 거죠. 그래서 이 칩이 기존 AMD 에픽에 비해서 1.5배에서 2배 이상 높다고 하는 가장 최근의 기사도 발표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는 클라우드 관련된 인프라는 ARM 서버로 돌린다는 게 일반화된 사실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자, 지금 이 슬라이드의 그림은 서버렉을 우리가 가정해 봅시다. 실제 클라우드는 하나의 서버로 동작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수, 보통 한 몇만 대 수준의 컴퓨터 서버를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 사실
클라우드에서 인프라의 비용 관련된 효용성은 하나의 서버를 따지는 게 아니라 렉 단위로 따지는 게 좋아요. 즉 하나의 렉 기준으로 얼마나 많은 서버를 넣고 그렇게 많은 서버들 안에 들어간 CPU에 정확하게는 몇 개의 CPU 코어를 어느 정도의 소모 전력으로 돌릴 수 있는지가 가장 큰 키값인 거예요. 이 CPU 코어당 우리가 요즘 클라우드에서 사용하는 가상 머신이나 컨테이너를 몇 개까지 돌릴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대수가 나오니까 거기에 전체적인 렉당 얼마나 많은 전력을 소모하는지에 따라 내가 투자 대비 얼마나 많은 영업이익이 발생할 건지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데이터 센터에 가보시면 서버렉에 우리가 그냥 머릿속에 생각하듯이 기존의 인텔 서버를 빼곡하게 전부 다 꽂아놓는 서버렉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발열 때문이에요. 이 부분도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발열이 높다 보니까 이 발열을 낮추기 위해서 이 서버렉의 중간중간을 비워두게 됩니다. 근데 ARM 서버는 전력이 낮다는 가장 단순한 특징이 있어요. 전력이 낮다는 건 발열이 낮다는 겁니다. 전력은 전류 곱하기 전압이죠. 이때 전압은 우리가 바뀌지 않잖아요. 전류가 바뀝니다. 이 전류가 바뀌면 우리 사람이 느끼는 내용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신 그 공간, 사무실이나 집에 형광등이나 밝기가 밝아졌다. 전류가 많아진 겁니다. 에어컨이 세졌다. 전류가 많아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휴대폰 전화를 좀 오래 하다 보면 뜨거워지죠? 전류가 높아지는 거예요. 전압은 안 바뀌니까. 그러면 그에 따라 곱하기를 해서 나오는 값인 전력, 즉 전기요금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암서버는 전력이 낮습니다. 전력이 낮으니까 발열도 낮겠죠. 그래서 인텔 서버 대비 최소한 2배 정도는 하나의 렉에 더 많이 꽂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ARM 서버에 들어가는 CPU 칩은 인텔이나 AMD에 비해 보통 2배 이상 CPU 코어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칩 기준으로. 그러면 하나의 렉당 얼마나 많은 CPU 코어를 얼마나 적은 전력으로 돌릴 수 있는지 계산이 나올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에 제가 암 서버를 가지고 소개할 때 보면 늘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거 얼마나 싸요? 얼마 정도 하나요? 다 구매 비용만 얘기해요. 근데 이거는 너무나 단편적이고 너무나 근시안적인 질문인 거죠. 실제 클라우드에 들어가는 또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인프라 비용, 총 비용은 굉장히 많은 팩터들이 있겠지만 그냥 단순하게만 생각하면 제품을 구매하는 비용과 그렇게 구매한 제품들을 운영하는 비용이에요. 여러분들조차도 데스크탑이든 노트북이든 한번 사면 한 달 쓰고 버립니까? 보통 몇 년은 쓰시잖아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서버도 보통 5년에서 6년 이상은 씁니다. 그러면 그 쓰는 동안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거잖아요. 이때 들어가는 비용 중에 당연히 인건비나 여러 가지 기술 유지에 필요한 비용들이 있겠지만 근본적인 비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컴퓨터를 돌릴 때 들어가는 전기 요금, 전력에 관련된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무시하고 오로지 이 제품 가격만 보는 건 구매팀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올릴 건 이런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늘 비용적으로 클라우드에 들어가는 전체의 원가적으로는 매우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오라클처럼 클라우드를 운영하는 기업들은 전부 다 이 운영 비용까지 포함한 전체적인 TCO를 줄이는 데에 최적화를 시키고 있는데 우리는 그저 제품의 가격비만 무조건 비교 쓰니까 얼마나 거기서부터 경쟁력이 떨어집니까? 이렇게 좋은 솔루션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본격적인 클라우드 서비스에는 암 서버를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기술이 떨어질까요? 아닙니다. 네이버든 아니면 NHN 클라우드든 우리나라 클라우드 기술 꽤 앞서 나갑니다. 전 세계에 아마존과 같은 이러한 인프라 클라우드를 구축하려면
관련돼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오픈소스가 오픈스택이라고 하는 인프라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이게 오픈스택이 2010년경쯤에 나왔는데 우리나라도 이때부터 출발했습니다. 거의 전 세계에서 이 오픈스택 나오자마자 이 기술을 가지고 최초로 상용화한 곳이 KT Ucloud 팀이었어요. 우리나라도 클라우드 기술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왜 안 쓸까요? 안타깝지만 이 질문 때문입니다. 문제 생기면 책임지실 건가요? 이 질문 던지면서 피하는 거예요. 자, 근데 따져볼까요? 그러면 ARM 서버 말고 인텔 서버는 문제 안 생깁니까?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든 소프트웨어는 문제 안 생기나요? 심지어 우리나라 전 국민이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용어를 왜 알게 됐습니까? 작년에 데이터 센터에 화재까지 있었잖아요. 문제는 언제나 생깁니다. 근데 문제가 생길 때 책임질 거라는 거에 대한 핑계를 대면서 안 쓴다는 건 너무나 잘못된 핑계 아닌가요? 너무나 좀 눈에 보이고 너무나 좀 그런 핑계 아닌가요? 정말로 클라우드는 국적이 없어요. 내가 지금 쓰는 이 서버가 물론 리전별로 쓸 수는 있지만 이 서버가 어디서 나오는지 가상화를 시켰는데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클라우드에 경쟁력을 가지려면 당연히 원가 절감에 굉장히 많은 소프트웨어들의 기능들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나라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나 이런 서비스 업체들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들과 경쟁할 때 어떻게 이겨야 될까요? 단순히 이런 핑계로만 있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그러한 절박함에 이 ARM 서버 관련된 세미나를 준비하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서버를 아마 구매하셨던 분들이나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우리나라는 서버를 직접 만들지 않기 때문에 유통만 하는 회사들이 있는 거죠. 거기에 기술 지원 업체들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도 늘 해왔던 분야의 기술 지원인 거예요. 랜카드가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OS가 잘못되면 설치한다든지.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는 바이오스나 서버를 원격 관리하게 한 BMC나 이런 식의 원천 기술은 우리나라에 없어요. 왜? 만들지 않으니까요. 근데 저희 회사는 바닥부터 만들어 왔습니다. 그것도 12년 넘게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듯이 저희는 직접 ARM 서버의 마더보드를 직접 설계하고 한국에서 직접 제조합니다. 그러면 하드웨어가 만들어지겠죠? 이 만들어진 하드웨어에 바이오스부터 저희가 올립니다. UEFI 저희가 직접 뜯어 고쳐요. 그 이유는 서버의 원격 관리를 할 때 하드웨어가 고장나는 횟수도 물론 많지만 그것보다 소프트웨어를 잘못 돌렸거나 잘못 설정했거나 때문에 OS를 재설치하거나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거를 저희는 클릭 한 번이면 해결할 수 있어요. 저희가 직접 UEFI를 뜯어 고치다 보니까 저희가 만들어내는 모든 서버는 펌웨어 업데이트를 원격으로 시킬 수 있습니다. 즉 OS 초기화 복원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유지 보수를 상당히 많이 원가 절감을 시킬 수 있는 거죠. 이러기 위해 보드가 나오자마자 이 보드를 살리기 위한 소프트웨어, 바이오스, OS 드라이버들을 저희가 직접 핸들링합니다. 그리고 원격으로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는 결국 외부로 접속할 거잖아요. 이것도 저희가 직접 합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많이 없는데 우리나라 한국형 슈퍼컴퓨터의 전체적인 서버 클러스터들을 직접 원격 관리하는 소프트웨어의 국산화를 지금 저희가 벌써 4년째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서버 여러 대를 가지고 오픈스택과 쿠버네티스 같은 프라이빗 클라우드도 저희가 직접 구축합니다. 그래서 블루시프트라고 불리는 체험형 클라우드 서비스를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ARM 서버만으로 직접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사진은 저희가 7월 27일까지 납품을 완료한 평택에 있는 모 공장의 제어실 화면입니다. 실제 여러분들 스마트 팩토리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요즘 클라우드 분야의 컴퓨팅으로 나오는 얘기들인데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을 한다는 얘기는 공장 내의 모든 데이터를 일단 저장을 한 다음 그 저장된 데이터를 가지고 머신이든 딥러닝이든 해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예지 보정 같은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좋은 일들을 하려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전제 조건은 공장 내 모든 데이터를 일단 저장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서버가 들어가야 되죠. 근데 대기업 정도의 굉장히 큰 공장이 아닌 우리나라의 수많이 산재해 있는 공장들에는 서버가 들어갈 만한 인프라 시설이 그렇게 잘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서버는 전력도 많이 쓰고 발열도 높으니까 에어컨 시설도 굉장히 정교하게 요구되는데 그런 시설들이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전력에 조금 비교적 높은 온도라도 견고하게 잘 견디는 ARM 서버야말로 이러한 터프한 환경에, 즉 엣지 컴퓨팅에 가장 최적의 서버라고 불릴 수 있죠. 이미 아마존부터 오라클까지 전 세계 클라우드 기업들은 데이터 센터에서 서버의 비용 대비 효과를 가장 높게 끌어올린 서버가 ARM 서버라고 입증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와 같은 엣지 컴퓨팅도 ARM 서버가 최적화된 걸로 이미 대부분의 현업 업계에서는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면 엣지부터 클라우드까지 ARM 서버로 무언가 비용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서버를 그때그때에 맞게 실제 직접 설계하고 제조하다 보니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서버 업체가 있다면 참 좋지 않을까요? 그게 우리나라 액세스랩, 저희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ARM 서버를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ARM 서버 해부학의 첫 번째는 이 ARM 서버라고 하는, 즉 ARM 서버는 사실 아까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듯이 인텔 서버 구조적으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서버 내부 구조에 대한 하드웨어 해부를 하면서 서버가 어떻게 생겼고 이 서버의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동작되는지를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서버와 데스크탑의 차이부터 구조, 그리고 저희는 ARM 서버를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모바일용 암칩과 서버 전용 암칩은 메모리부터 다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점. 근데 인텔은 사실 여러분들 조금 헷갈리시는 거는 인텔 컴퓨터는 사실 데스크탑이나 서버나 큰 구조 차원에서는, 큰 그림에서는 거의 똑같죠. 메모리 카드 꽂고 PCI에 GPU나 네트워크 카드 꽂는 이런 구조는 거의 똑같잖아요. 근데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ARM 서버는 모바일과 서버가 완전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차이들을 알려드릴 거고, BMC라고 불리는 요즘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는 이 부분도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 서버를 구성할 때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쪽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지금 메타로 이름 바꾼 페이스북이 데이터 센터의 하드웨어 오픈소스 프로젝트라 불리는 오픈 컴퓨트 프로젝트 등에서 얘기가 나오는 이 오픈 BMC도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ARM 서버가 어떤 건지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시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ARM 서버는 클라우드에 가장 최적이기 때문에 이 ARM 서버 기반의 가상화를 어떻게 하는지, 오픈스택은 어떻게 구축하는지, 쿠버네티스는 또 어떻게 구축하는지를 직접 실습을 통해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쿠버네티스나 가상화 교육은 우리나라에 조금씩 생기고 있는데, 오픈스택은 제가 속해 있는 오픈스택 한국 커뮤니티 등 같은 일부 커뮤니티에 스터디 세미나 정도로만 나오지 제대로 전체적인 교육 과정으로 나오는 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짤막하게 저희가 실제 실습을 통해서, 물론 저희 내부에서 사용하는 실습, 이제 저희 서버로 보여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시겠지만 직접 어떻게 구축되는지를 보여드리면서 오픈스택이나 쿠버네티스 또 가상화에 관련된 이론적인 설명들도 같이 드리는 걸로 준비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란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국가들 중에 클라우드 전환율이 가장 낮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바꿔서 얘기해 보자면 앞으로 클라우드 전환율이 가장 높을 나라 중에 하나도 우리나라일 것입니다. 그러한 클라우드를 전환할 때 다른 나라
혹은 다른 업체와 정정당당히 떳떳하게 무언가 경쟁력을 기를 때 보다 더 앞서 나갈 수 있게끔 여러분들께 차별화된 경쟁력 중에 하나로 자신있게 암 서버를 권장해 드리고자 이러한 기술들의 생태계를 만들고자 세미나를 준비했으니까요. 앞으로 많은 관심 가지고 잘 들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암 서버 세미나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진행하겠다는 소개를 마치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목표는 한 주에 하나씩 올라가는 건데요. 혹시라도 못 올라가게 되면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